반갑습니다. 구국TV입니다. 트럼프 퇴임으로 참 마음이 답답하시죠? 문 정권에 이어 바이든 정권이라니. 저는 어떻든 견디며 버티겠지만 젊은 사람들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이 모두 사라지고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임기 첫날 총 14개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이며 이전의 기록은 임기 첫날 행정명령에 단 한 건을 사인한 것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권 지우기, PC에 못질하기, 이런 것에 환장한 정신병자의 행정명령 목록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태, 손무의 손자병법처럼 지난번 딥스테이트의 실체에 이어 이번에 2편을 만들어 올리고자 합니다. 앞선 방송도 참고하시면 훨씬 유용한 정보와 지식이 될 것입니다. 딥스테이트에 관한 영상은 김필재 TV를 비롯 여러 유튜브가 이를 주제로 만든 영상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음모론을 관점으로 하였다는 것에서 저의 영상처럼 현실에서 드러난 실체와 해석을 중심으로 객관적 사실에 의해 설명하는 영상은 처음이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딥스테이트는 1990년 조지 부시 정권 때부터 쓰이던 말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널리 대중화됩니다. 한국 역시 IMF 사태를 그해 11월 김영삼 정권에서 맡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것은 유주얼 서스펙트 등으로 불리며 음모론으로 치부되기도 하였으나 워싱턴 포스트 수석 편집인 폴 워거가 미국 하원에서 프리슨 메이슨의 실체를 폭로하는 바람에 다시 여러 음모론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유주얼 서스펙트란 경찰이 주요 용의자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음모론의 발단은 일루미나티를 만든 바이사우프트에서 시작됩니다. 이미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며 독일 철학자였던 바이사우프트는 바이에른 강명회를 조직하고 그 급진성으로 오스트리아로 쫓겨나며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과 연대합니다. 그는 미넨 프리메이슨의 도움으로 유럽의 프리메이슨 조직에게 자신의 급진적인 자유, 평등, 박애를 기반한 사상적, 폭력적 혁명을 주장했는데 이는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이 됩니다. 유럽의 프리메이슨은 급진적 폭력성에 반대를 하였지만 일루미나티의 강력한 조직력의 지원으로 유럽에서 그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을 갖게 되는데 마침내 성공합니다. 1782년 7월 16일 드디어 윌헬 스바트에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의 회담이 열리고 그 이후 프리메이슨은 일루미나티 사상을 중심으로 일루미나티를 프리메이슨의 한 분파로 만들 것을 정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두 조직이 결합하여 400만에 이르는 조직을 갖게 되고 그 위험성에 유럽 온건 프리메이슨파의 밀고로 바바리아 정부에서 추방되며 그 파벌은 후에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독립 그리고 러시아 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해원은 초보자인 노비스, 중간인 미네발, 그리고 계몽된 미네발,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최고 계급은 33도까지 있으며 이러한 계급 구성으로 1786년 일루미나티를 설립한 미라보 후작은 자코뱅 파리 대학에 그 종단을 세우는데 바로 이것이 자코뱅파의 시작이었습니다.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프랑스 일루미나티 조직의 하나인 파리 범법자 동맹 산하 조직인 공산동맹 회원이었습니다. 그 후 이들은 러시아 혁명에서 북극성 종단과 남극성 종단 두 개의 프리메이슨 조직을 이용 공산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역사는 이미 1편에서 소개해드렸으며 이번에는 조직과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딥스테이트로 금융, 정치적 결합을 하였고 최고 핵심은 12명의 오메가 에이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프리메이슨에 이어 일루미나티가 생겼고 서로가 분명 다른 존재이나 오늘날 그 구분조차 분명하지 않고 이것을 모두 단일 정부 또는 그림자 정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에서는 이들을 블로브라고 부르며 이를 적폐 세력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프레임을 가져다 상대를 덮어 씌우는 것은 자익의 특기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적폐란 부시 및 네오콘, 보수주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도 비밀 조직이긴 하지만 오히려 오늘날은 많은 것이 공개되어 실제로 음모론적 해석에 대입하여 이해한다면 프리메이슨이 현실적인 단체이고 일루미나티는 그 배후의 비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금융, 정치만의 연계가 아니라 영국 토리당과 영국의 전국 언론인 조합 NUJ가 메이슨 라지를 결성하므로 언론도 역시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딥스테이트는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국민의힘 당 역시 친중인이 자익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리메이슨은 음모론도 아니라 실제 드러나는 모습은 전부 우리 현실에서 보여진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모론적으로 간단히 설명한다면 프리메이슨은 일루미나티를 현실에서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외교관계협의회 CFR, UN, 빌더버그 회의를 비롯 중국의 상하회까지 인류 최대의 비밀 조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를 감시하고 있다는 이전의 주장들은 2003년 3월 2일 스노든의 폭로로 인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청이 일루미나티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이 도청은 에셜론 프로젝트이고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해 미 국가안전보장국 NSA가 해리 트루먼 정권에서 만든 것으로 1947년 영국, 미국에서 시작되어 UK, USA 회원국, 즉 영, 미를 비롯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5개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도청에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며 쇼를 했는데 이미 나토와 한국, 일본, 터키까지 그 회원국인 상태였으며 UK, USA 회원 다음의 등급으로 이미 많은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에서는 이동통신의 도청이 가능하여졌고 강섬유 등의 도청에는 회원국의 도움과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노무현 지시사항으로 제2국정원법과 전자정부 추진 계획에 의한 형통망법으로 전 국민의 사찰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란 이름을 가진 법으로 4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 10월 정보혁신위원회가 설립되어 노무현 정권이 끝날 무렵에는 이 사업은 90%가 이미 구체되어졌습니다. 한국 역시 딥스테이트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이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바이코리아 신자유주의로 국내 여러 우량한 자본을 론스타를 시작을 하여 매판 자본 정권이 헐값에 헤지펀드 세력에게 국부를 팔아넘긴 것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태평화재단을 시작으로 노무현 재단, 정욱식의 평화네트워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등이 한국의 딥스테이트 세력이라 할 것이며 홍석현의 리셋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체가 분명한 프리메이슨은 단체는 메이슨리, 회원은 메이슨이라 부릅니다. 본부인 그랜드 로지가 있고 지부인 로지가 공개적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한양 로지, 부산 로지, 메가더 로지, 트루먼 로지가 있습니다. 비밀 가입 의식을 거쳐야 하는 그랜드 로지 회원은 한국에는 없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블랙 아이드 의식은 한쪽 눈이 멍들 만큼 고통을 견디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회원은 보여지는 그림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음모론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조지 워싱턴을 시작으로 미국의 22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흑인과 여성에게 차별적입니다. 오바마나 바이든을 생각하면 의외로 보이시겠습니다. 미국의 프리메이슨 조직은 사실 일루미나티 해골단 조직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프리메이슨의 공식 대표는 그랜드 마스터로 불리며 현재 영국 왕실의 켄트공 에드워드 왕자입니다. 전 세계 회원은 600만에 이르며 그랜드 로지 UG1, 2 밑에 47개 지역의 100개가 넘는 로지 PGL이 있고 정식 회원은 20만 명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정식 회원은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또 별개로 이미 유명한 단체 빌더버그가 있습니다. 1954년 만들어진 극비단체로 볼럼 안데산드루 네덜란드 국왕을 주축으로 네덜란드에서 조지프 레팅리, 데니스 힐리가 만든 것으로 잘 알려진 회원들 역시 그림과 같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중국도 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구성원을 보면 3분의 2가 금융 경제인이며 3분의 1이 정치인들입니다. 그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그림자 정부도 한국의 정치판처럼 여야가 존재하고 각각의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음모론처럼 모든 것을 꼭꼭 숨긴 채 지금 이 시대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조차 그들이 만든 세계의 질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진실은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밝히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음모론의 본질입니다. 알 수조차 없다는 것,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신이 주신 자유의지일 것입니다. 이성과 매 순간 현실의 진실, 그리고 신에 의지하며 악에 맞서는 선한 의지, 바로 우리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용감한 심령과 행동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헤게모니나 도고마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헤게모니는 그람시의 공산주의 계급투쟁 이론이며 도고마는 반면 기독교적 용어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거대한 문명 충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미 이것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도전은 딥스테이트라 불려지고 우리는 경험과 준비되지 않은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합의하거나 원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누가 자유를 억압하고 거짓 언론과
부정선거가 판을 치는 신질서의 노예를 자처하겠습니까? 긴 싸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딥스테이트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위협이 우리를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은 헛된 기대를 먹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바람도 견디며 실현 속에서 자라나는 조개의 진주와 같은 것이며 신념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